드디어 생물 파트에 해당하는 동물의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구나. 동물과 에너지의 소화계 넘어 순환계 넘어 호흡계 세 번째 관문에 들어섰네요. 지금 화면에 보면 호흡계 구조라고 해서 호흡 기관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따져봐야겠죠. 우리 소화계에서는 입이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 호흡계에서는 코가 되겠죠. 선생님 입으로 숨 쉴 수도 있는데요. 입으로 숨 쉴 수도 있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호흡은 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으로 하게 되면 먼지가 걸러지지 않죠. 그래서 자꾸 목에 가래가 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 이 습관 때문에 이 치열 구조의 변형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이용해서 자꾸 숨을 쉬면 이 치아가 배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이 그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호흡은 입을 살짝 담은 상태에서 코로 잘 내쉬는 걸로. 그래서 호흡계에서 첫 번째 관문은 코. 그다음에 코로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쭉 내려가면 기관이라는 이 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무로 따지면 줄기인데요. 굴다란 줄기 끝에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나무가 거꾸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무 줄기에 해당하는 모습이 기관이고요. 기관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이 하나하나를 기관지, 가지 할 때 그 지자를 써서 기관의 가지다 해서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가 뻗어있는 이 덩어리를 우리가 폐라고 해요. 그리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뼈, 우리 몸통뼈라고 하죠. 이 몸통에 있는 뼈는 갈비뼈고요. 그리고 이 갈비뼈 밑에 지금 받치고 있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 근육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횡격막이라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횡격막이 아니고 발음할 때 나만 이렇게 발음하나? 횡격막인데 이게 실제 옳은 단어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그래서 요 횡격막이 지금 갈비뼈를 이렇게 감싸서 안에 폐가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갈비뼈와 횡격막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흉곽이라고 하고요. 이 흉곽의 부피에 따라서 결국에는 폐의 부피가 달라지니까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흉곽 같은 경우 전체적인 공간, 그 안에 폐가 들어있고, 요 폐가 들어있는 위에 있는 뼈를 갈비뼈, 아래 받치는 근육이 횡격막, 폐에서 뻗어나오는 가지가 기관지가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코로 뿅 하고 나오는 호흡계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복식호흡이랑 흉식호흡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호흡을 할 때 어느 부위를 써서 폐 부피를 늘려서 숨을 들이쉬고 들이마시냐, 요 방식에 따라서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은 나뉘는데요.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식, 몸 중에 어디일까요? 복식, 배 복자니까 배를 이용한 호흡 방법이겠죠. 그래서 배를 이용한 그 복식 호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횡격막을 이용하는 호흡 방법이라고 하고요. 흉식 호흡이라고 하면 이 가슴 부위에 있는 그 부피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둘 중에 꼭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장단점이 있는, 그러니까 주로 그 명상할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근육에 이 긴장을 푼 상태에서 호흡을 하려면 어깨랑 이 상체부터 일단 힘이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는 힘을 빼고 배를 이용해서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아무래도 폐의 이 부피를 확 크게 늘리고 확 줄여서 이렇게 좀 깊게 숨을 시원하게 들이마실 수 있는 방법은 흉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떤 부위를 이용해서 주로 숨을 쉬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거 은근히 본인이 인식하는 순간 아마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복식 호흡이나 흉식 호흡을 조절될 수도 있는데, 이 약간 사람마다 숨 쉬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복식을 하는지 흉식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 그냥 골고루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식 호흡도 장점이 있고 흉식 호흡도 장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쓰는 호흡 방법이 있다면 가끔씩 의식적으로 다른 호흡 방법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호흡계의 구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흡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계속 좀 더 확대한 그림이죠. 지금 기관이 오고 기관지가 있고 폐가 있고 폐를 감싼 갈비뼈,
횡격막 그 안에 공간 흉관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 보이는 이 폐라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사실 자세하게 보면 폐포라는 이런 동글동글동글한 알갱이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 알맹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가지 끝에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한 덩어리면 되는데 왜 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폐포로 이루어져 있을까? 포가 주머니잖아요. 폐 주머니라는 건데 그거는 또 표면적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면적만 한번 따져보면 그 겉에 표면의 면적으로만 이제 산소를 받아들인다 이 상황이랑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작은 동그라미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공기랑 만날 수 있는 이 접촉 면적도 넓어지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폐가 단순한 하나의 면이 아니고 수많은 이 알갱이로 붙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공기와의 접촉면을 더 넓혀서 호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구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순환계에서도 배웠지만 다 혈관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일단 폐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지금 폐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오고 폐정맥을 통해서 정화가 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동맥혈, 정맥혈 혹시 기억나나요? 깨끗한 혈액이 동맥혈, 더러운 혈액이 정맥혈인데,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더럽고의 기준은 몸을 통과해서 폐를 가기 전까지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몸을 다 돌았어. 아직 폐에 가서 정화를 안 했어. 더럽겠죠, 정맥혈. 폐를 거쳐서 온몸으로 가는 길이면 이제 정화가 된 후의 혈액이니까 동맥혈이겠죠. 그래서 지금 동맥혈과 정맥혈이 흐르게 되는 폐동맥에서 폐로 들어오고 폐정맥으로 나가는 요 연결이 볼 수 있는데, 동맥혈은 어디에 흐를까요? 동맥혈 깨끗하니까 폐를 거쳐 나가는 거 폐정맥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더러운 피는 폐로 지금 오고 있는 게 더러운 피니까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겠죠.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폐포 하나하나에는 뭐가 쌓여져 있냐면 모세혈관이 쌓여져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혈관에서 산소의 그 받음과 이산화탄소의 내보냄,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또 폐포 하나를 또 더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폐포 알갱이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보면, 혈관 안에는 혈액이 흐르는데 혈액에 우리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이랑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 호흡에서는 방금 얘기한 네 가지 요소, 혈장,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 지금 어떤 것을 포인트로 봐야 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고개 45도 잠깐 꺾어보세요. 바로 적혈구죠.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액이 적혈구가 특히 주축이 되어서 이산화탄소 실어온 것을 내보내고 어디로? 폐포로부터 산소를 얻어오는 이 과정. 그러면 폐포로 들어오는 공기 중에 산소는 모세혈관 속에 흐른 적혈구에게 전달, 얘가 가까운 더러운 노폐물 섞여 있는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내보내면 숨 후 내보내면서 다시 기관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폐포에서 일어나는 이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의 기체의 교환이 우리의 호흡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몸속에 이 폐포 하나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늠할 수 있으려면 폐 하나에 지금 폐포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폐포가 사람 한 사람당 몇 개 정도가 있을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좌우 지금 한 쌍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3억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폐포 3억 개가 있어서 하나의 이 폐를 이루는 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 생각해보면 폐가 사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폐 속에 3억 개의 이 동글동글한 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엄청 효율적으로 기체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폐포랑 지금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밖에서 산소가 들어온 게 이제 여기 어디냐, 모세혈관을 전해졌고, 모세혈관 속에 들어있던 혈액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폐포를 통해서 나가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걸 했는데, 그러면
이 모세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액에 받은 산소와 혈액이 내보낸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한다면, 결국엔 이 혈관이 흘러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직세포라고 하는데, 이 받은 산소는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고, 산소가 그다음에 조직세포가 또 이제 호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생명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노폐물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조직세포의 생명활동으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폐포에 흐르고 있는 모세혈관도 조직세포로부터 받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중이었고, 이 모세혈관 속에 흐르는 산소도 결국에는 조직세포로 운반이 될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체 교환이 일어나냐면, 외부로부터 지금 산소와 이산화탄소 골고루 섞여서 들어오지만 그 중에 산소는 녹아 들어가서 모세혈관 타고 들어가서 조직세포로 나가게 되고, 조직세포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인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으로 배출돼서 다시 모세혈관이 폐포로 내보내면 우리 후 하고 내보낸 숨에 녹아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